빅테크라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TSMC 수준으로는 시켜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시장은 항상 좋을 때는 좋아지면 더 좋은 것을 찾는, 뭔가 우려가 나오면 그 다음 우려는 뭐야?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행동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열등반들만 모아서 도대체 반도체를 삼성전자도 다루고 하이닉스도 다루고 했는데도 O2 팀원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들을 전파를 해놔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우리 O2팀 열등분 여러분들을 모시고 반도체 업황,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특별 교육 시간, 특수학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의 동요 지도를 한번 그려봐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좀 이해하는데 좀 편하겠죠. 종합반도체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는 용어의 약자고요. 전체를 다 이제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게 팹리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팹이 없다라는 거죠. 공장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얘기죠. 네, 전체를 다 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이닉스, 인텔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AI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다가 아니죠. 사실 엔비디아가 다죠, 그냥.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세상을 다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뭘 하냐면 설계랑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중요해요. 판매는 뭐 수요자가 더 많은 상태에서 무슨 판매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여기 퀄컴도 여기 있고, 뭐 AMD도 여기에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고, 파운드리라는 회사는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얘기하고 TSMC, 대만에서 가장 많이 이 고도의 기술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이제 이 갑 같은 을이라고 하죠. 갑 같은 을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에 대한 단점도 있는데 갑이면서 을이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갑 같은 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판에서의 TSMC가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아까 업체들이 얘기했으니까 SMIC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파운드리 업체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러한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아까 창신 반도체 얘기도 했었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중국 회사들에서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TSMC와도 하이닉스와도 삼성전자하고도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앞에서 핵심인 회사고, 갑 같은 을, 그리고 연결된 회사,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 있고, 다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서로 간에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중국 회사들은 이제 다른 영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한테 엔비디아가 애플보다 더 중요하게 나 좀 공급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너 아직 그 정도 물량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TSMC가 갑 같은 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물건보다는 애플의 기존 관계를 잘 그냥 유지해주는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는 지금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팹리스 업체들이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그리고 하이닉스나 이쪽 HBM의 메모리 쪽의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 그 많은 연산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 기능이나 일정 부분, 예전에 메모리 기능이 아니었던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메모리 단에서 더 기능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에 안 하던 기능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기존에 하던 방식도 훨씬 더 강하고 성능 높게 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금 메모리 쪽에서도 같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업체들의 중요도가 올라가야 엔비디아도 가던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의 단계인데 지금 우리가 이 우려했더라는 아까 전에 업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기존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다 가정한 상태에서 보고 있었던 게 올해 여름까지였고 여러 가지들이 뭔가 노이즈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수요단에서나 공급단에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GPT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O1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인데 위쪽에 보시면 수학 문제 정답률과 과학 문제 정답률이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개선된 부분, 특히 수학 쪽에서 많이 개선되는 게 예전에 그 GPT가 조금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적인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고 학습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수학적인 부분에서의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개발을 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최근의 모델에서는 강화하면서 코딩과 수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은 꼭 오픈 AI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그쪽 관련된 개발이 많이 빨리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그림 3에 보시면 그 부분을 기존 방식과 동일한 정도로 해내는데 얼마나 비용이 떨어지는가 뭐 거의 절반으로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효과를 내는 데서는 훨씬 더 효율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그냥 우리가 뚝딱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네, IDM,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IDM은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도 네. IDM 분야에선 인텔이 있고 네. 팹리스 분야에선 주도권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퀄컴도 다 미국 회사인데 네, 파운드리를 미국이 안 가지고 있으면 네. 반도체를 패권을 다 쥐는 거에는 불리한 거 아닐까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쪽도 자기네들이 조금 소홀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잘하고 있는 TSMC나 삼성이나 일단 본토에 공장을 짓게 하는 부분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쪽도 자기네들이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이 판이 너무 고도화 단계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거를 꾸준히 처음부터 해가지고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인텔도 지금 GPU 쪽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인텔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인텔의 사례처럼 파운드리도 사실 더 어려운거나 비슷하게 어려운 정도의 문제라서 미국의 의지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아니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 반도체 싸움이라는 메인에 중국이랑 미국이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만큼 미국이라는 그런 고도의 기술력이나 자본이 있는 국가도 네, 그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과연 이 싸움에서 얼마나 수권을 가져오고 지금의 성장세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네. 좀 의문이 들어서요. 근데 반도체 역사를 보면 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다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고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만 업체 쪽에 자기네 기술을 줘서 자기들은 멋있는 일, 설계 쪽이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머리 쓰는 일은 자기가 하고 생산하고 있는 일은 조금 덜 어려운 일이고 덜 멋있는 일인 거는 딴 애들 시킨다. 그리고 그 딴 애들 시키는 거를 정치적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부분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1980년대, 70년대 키워준 것들은 다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방식이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일본이 너무 큰 부분을 죽이면서 그 죽이는 부분을 가지고 대만하고 한국 업체한테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넘어온 부분들에 대한 기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실력들이 넘어가 있어서 미국이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사실 원천 기술 자체를 다 미국이 만들었던 산업이라서 그걸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를 고도화하는 단계까지 다 미국이 다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그러한 비용을 많이 엄청나게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기술 기업한테 돈을 주고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데도 미국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용이될 수 있을 만큼 뭐 걔네들 뭐 민주당, 공화당 한쪽만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미국 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제한된 예산,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니까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 투자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 미국도 지금 그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 향후 패권 전쟁이나 앞으로 세상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짤 때는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제약 조건 하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자기들이 선택한 현재 제약 조건 하에서 최선의 답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답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까지 더 필요하다라고 향후에 의사결정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 이미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아마 그 일본에서도 일본 반도체가 다시 지금 부활을 꿈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의지가 있고 정부랑 민간이 같이 하려고 하겠는 건 알겠는데 한마디로 인지를 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너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 기술자들은 다 지금 70대인데 새로운 기술자들은 없는데 니들이 방향만 잡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되니? 결국은 그거는 나중에 사람도 기술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니들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에서의 그런 발전 과정에서도 나왔던 문제의 지적이었죠.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에는 제가 보기에는 IT 업종만이 아니라 IT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IT를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드렸던 이 많은 논리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이미 고점을 이렇게 왔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여기를 통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하기 위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드리고 있지만 한 이 정도부터는 이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가에는. 그래서 다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한 이 정도의 힘들은 IT 업계에서의 발생한 이러한 내용들에 의한 것보다는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돈과 그리고 말씀드리는 심리라는 이 부분이 훨씬 여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하는 얘기가 다 맞고 리사수가 얘기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자들은 차고 넘치고 한 부분이 여기 지금 주가에도 이미 반영돼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시장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 업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수입니다. 양쪽에 왈가왈부하지만 왈가가 70% 정도가 되고 왈부하는 사람들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힘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여기서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그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아직은 IT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해지지 않고 IT를 너무 많이 산 것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전엔 안 흔들리고 이랬는데 한번 꺾였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도 많이 좀 꺾이거든요. 이걸 겪지 않았을 때와 사실 가격은 동일하잖아요. 가격은 동일한데 이때의 심리의 강도와 이때의 심리의 강도는 같은 가격인데 말도 안 되게 다른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한 것 때문에 느낌들이 더 이 주가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말 IT의 문제냐 아니면 IT 외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냐 이 부분을 꼭 같이 투자할 때는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실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IT에 대한 문제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IT, AI에 대해서 솔렸지 버블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른 개념 정의로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르게 다뤄야 되죠. 자, 그럼 우리 PD님 질문 있으시다고 하시던데요. 네, 이사님 얼마 네. 전에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세계관이랑 그 산업 네, 어떻게 바이오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반도체 그리고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음.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음.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거를 설명하려면 한 5일, 한 달짜리 얘기를 저렇게 질문을 막 던져버리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은 되게 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분들 잘 참고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라는 부분들이 이 산업에서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PD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을 조금 좁혀서 그래서 빅테크라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빅테크 캐펙스 추이와 전망이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각 빅테크의 회사들이 회사별로 연 단위로 해서 어떻게 캐펙스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과거의 데이터와 24년, 25년까지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계세요. 자료 보시다 보면 캐펙스라는 이 단어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캐펙스는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용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용어구나 인지하고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캐펙스 이렇게 증권사 자료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써 있는 내용들을 보실 텐데 이게 그 원어는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그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어떤 돈을 쓸 때 개인적으로가 됐든 기업이 됐든 돈을 썼는데 그게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걸 주로 비용이라고 합니다. 필요하긴 썼지만 그게 쌓이지는 않는 거죠. 수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미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돈을 썼지만 쌓이는 적분 같은 개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캐펙스는 한번 사용하면 1년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계를 사서 공장 설비를 샀다. GPU를 사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고 향후의 매출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바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캐피탈 익스펜디처, 캐펙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반도체 업체들의 구분을 좀 이렇게 헛갈리게 그 용어를 쓰거나 파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너무 중요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 용어들을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글리시라고 할 만한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업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는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종합 반도체 회사냐, 팹리스 회사냐, 파운드리 업체냐 이렇게 해서 이 업체들을 구분하는 게 전체 업황을 보는 데에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 설계랑 생산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들을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뭐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고 팹리스 업체를 보면은 그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데들 걔네들은 설계만 하고 판매만 하지 그 사이에 생산하고 조립 이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대표적으로 TSMC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는 생산 쪽에만 하고 있고 나머지 설계나 판매나 이런 쪽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값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업황을 보는 것이 전체 판의 그러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빅테크에 대한 캐펙스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 수 있는 이 차트에서 빅테크의 캐펙스 추이와 전망이라는 보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PD님께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를 다시 한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캐펙스라는 것은 지금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스의 그 약자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한 회, 특히 한 회계의 1년이라는 기준에서 그 안에 1년 안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주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1년보다 더 길게 장기적으로 남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우리가 주로 투자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설비 투자라는 것은 두 번째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설비 투자라는 캐펙스 개념인 거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여러 중요한 빅테크 회사들의 그러한 빅테크 회사들의 지금 지난 과거의 설비 투자 추이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들어있는 숫자들을 보고 계시고요. 이 업체들을 전부 합쳐진 개념으로 해서 지금 2025년 내년에 17%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를 만드신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다음에 블룸버그라는 언론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색깔이 지금 파란색으로 8월 달에서 9월에 추정치가 바뀐 거를 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진 부분이 하나가 보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대략 올라간 부분이 더 많고 변동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빅테크 캐펙스 추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화두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빅테크가 올해만큼 내년에도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올해 굉장히 많이 돈을 들였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됐을 때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매출을 못 일으킨다면 투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사람들이 비용처럼 인식하면서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나 상황이 어렵거나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그러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보다 설비 투자의 규모를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러한 방식이 최근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에서 조정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요.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반도체예요. 도체는 전기에 딱 닿으면 계속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도체예요. 자, 그러면 도체는 계속적으로 전기가 흐르면 얘를 신호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 안 그랬다 해야 스위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심하죠. 여기까지 가면. 자, 그래서 야, 웃자고 한 얘기고 이해가 쏙쏙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0과 1이라는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껐다 켰다 하는 부분, 정보를 주고 안 주고, 그리고 1과 0이라는 구분값으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 도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는 이따만하게 만들었다가 트랜지스터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안 보이게 하는 그러한 크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3나노니 2나노니 나노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이미 안 보이는 영역의 사이즈인데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들어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해지냐? 왜 그러냐면 기계들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작아진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작은 상태에서 강한 성능을 내야 되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전기 소모도 작아지고 성능은 잘 구현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세상에 실력이 정말 뛰어난 회사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산업이 지속되면 과점화되고 독점화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는 얘네를 독점하지 마, 뭐 안 돼. 다른 애가 더 잘해봐.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TSMC 수준으로는 시켜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와, 해오면 써줄게 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가장 큰 화두고 삼성전자 주가에 안 좋은 부분인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까지 고도화돼 버리면 이거는 자연 독점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TSMC가 현재 갖고 있는 업계에서의 위치,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위치는 둘 다 자연 독점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어떠한 산업이 독점화가 심하게 되면 그 산업을 분리시킵니다. 예전에 석유, 정유 회사들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분리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연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지금 얘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빅테크 캐펙스 추이에 이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하고 얘네들은 투자를 더 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 좋은 현상이 지속될 거야. 그냥 지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속될 거야. 가속이라는 것은 속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휘어지는 그래프로, 그 그래프로 이 업황과 투자와 투자 이후의 매출이 다 발생한다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까지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의 프라이싱하고 하이니스 주가의 프라이싱하고 그랬던 부분이 올해 7월이 가장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가을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캐펙스 추정치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봤듯이 이런 내년에 대한 캐펙스 전망에 대한 숫자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차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돼 있지만 구글은 검색을 이제는 AI가 다 해준대. 그러면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에서 우리가 봤듯이 전기차에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지금 독일 업체들 전부 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는 제품을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를 팔게 되면 기존 차를 못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자기가 자기 살을 깎는 게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부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이슈가 큰 상황이에요. 여기 리스트 있는 업체 중에서. 그러면 저 숫자가 저게 지금 증가한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데 저거 맞아?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글을 써보면 알지만 검색하게 되면 위쪽에 AI가 파악된 내용들을 위에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검색 예전 방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여주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돈 내는 거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현재 AI를 사용하면서 아직 과금을 안 하고 기능만 추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됐든 투자가 됐든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과연 쟤네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산업에서는.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구글을 설명드렸고 애플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너희들은 이제 잘해야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왜 보여주는 게 없어? 이번에 신제품 발표할 때도 AI 기능을 넣은 거를 보여주는 거를 시장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음에 업데이트돼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우리한테 보여줄 텐데 그때는 지난번처럼 또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과 기대와 위기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애플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 회사들마다 상황들이 여러 개가 다 더 있는데 그걸 전부 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17%를 이쪽에서는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6이 되면 어떡하지? 15가 되면 어떡하지? 설명드렸던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빅테크 캐펙스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가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는 변수들은 그쪽인 거죠. 이렇게 하면 캐펙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 팀원님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솔직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다가 네. 살짝 이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네. 차트를 보고서 이게 이제 수요량이랑 그 위에 그러니까 1번, 2번에 있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전망 이렇게까지는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수요라는 것과 전망이라는 것 안에 이게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출하량이니까 찍어내는 어떤 결과값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싶은데 네. 이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예를 네. 들면은 저희가 뭐 메모리 관련돼서는 엔비디아를 1순위로 꼽고 있고
뭐로 했을 땐 TSMC를 꼽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머릿속에 정확하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하위에 있고 이게 안 그려지다 보니까 네. 기업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아 그렇지 구글 얘기해 주시면 애플 얘기해 주면 알겠는데 네. 이게 같은 라인에 있다고 하면 같은 라인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 좋은 질문이냐면 솔직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헷갈리고 모르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PD님은. 지금 현재 설명드린 이 캐펙스 추이에 들어있는 차트의 이 모든 회사들은 지금 현재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7%에서 16으로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은 수요의 증가율이 감소하면 어떡하지? 라는 제가 수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공급 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섞어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혼돈이 사실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지금 빅테크 캐펙스와 서버 출하 증감률이라는 부분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랑 이쪽에 돼 있는 부분하고 이게 같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이게 빅테크의 총 캐펙스랑 그 중에서 서버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차트들을 봤을 때 그림으로 봐서 비슷하고 뭐 이렇게 대강 보는 것과 실제 저 하나하나의 차트의 그림의 항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보는 것은 사실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리고 차트를 보실 때 꼭 그 부분을 정의를 먼저 내려서 이 밑에 보면 자료나 이 밑단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들 적어놔요. 근데 차트를 보실 때 그 밑단에 있는 주석은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목이 같은 차트인데 밑에 내용이 달라서 다른 차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확인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PD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여드린 것은 수요에 대한 얘기고 공급 쪽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쪽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 나타났다기보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현실화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실수요와 재고 축적 수요가 모두 포함되고 있는 추정치라는 부분의 차트를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실수요 외에도 재고 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더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우리가 뭔가 사려고 하는데 그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주문량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려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만약의 상황이 주문을 했을 때보다 막상 돼 보니까 상황이 그때랑 달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러려고 했지만 그만큼은 안 할래라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한 예상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트에 2024년에 전체 토탈 증가율이 319%라고 보이시잖아요. 이게 2025년에는 밑에 보시면 지금 113%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서도 이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올해 연초에도 지금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에 증가율은 하반기 되면 떨어질 텐데 라는 우려가 사실 연초부터 있었는데 그 우려를 이겨내면서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는 올라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이 감속한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게 113이 아니라 103이면 어떡하지? 라는 정도의 그러한 부분의 우려가 현재 반영되고 있는 업황입니다. 주식시장이죠. 업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데 수요가 왜 네. 내년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수요의 증가율이 기존 예상보다 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24년도엔 그렇죠? 유독 더 많은 어떤 수요가 몰려 있었다 이런. 그렇죠. 24년도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현상에 AI가 필요해. AI의 GPU의 가격이 너무 비싼데
엔비디아 말고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애는 없어. 그럼 일단 나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사재기를 하게 되죠. 이 사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산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코파일럿도 한다고 하고 뭐 비서처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고 엑셀에도 그 기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메타에서 뭔가 한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그걸로 뭘 보여줄지는 아직 별로 보여준 게 아니고 아까 리스트를 보면 지금 빅테크 업체들 다 써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뭘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뭔가가 언젠가 나오겠죠? 그럼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무조건 나오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AI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가 막상 나왔는데 이건 뭐야? 라고 하면 이건 나는 안 써도 되겠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우려하고 있지 않다가 하반기에는 우려가 증가한 상황.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 완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모리 제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GPU를 사가지고 갔다고 쳐요, 이제. 그럼 가지고, GPU는 있어요. 그럼 GPU만 있으면 이게 다 되나요? G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확률이나 뭔가 허들이 생길 확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반영을 7월까지는 이 이슈를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듯이 뭔가 전보다는 우려사항이 이렇게 하나를 꺼내잖아요. 그럼 그 우려사항 하나로 끝날까요? 누군가는 야, 우려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 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지금 또 나오냐면 이렇게 성능이 너무나 뛰어난 것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조금 오래 쓰면 우리 핸드폰도 충전하다 보면 열이 나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고성능인데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이러한 기능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된 제품이라면 열은 더 많이 나죠. 그러면 그런 애들의 열을 떨어뜨리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기 위한 열 관리 같은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 그걸 방열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지금 맞춰져 있는 건가? 세팅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방법은 있는데 구할 수는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하나하나 더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좋을 때는 좋아지면 더 좋은 것을 찾는 생각을 하고 뭔가 우려가 나오면 그 다음 우려는 뭐야?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행동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2700W라는 TDP라는 부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TDP는 밑에 적혀있듯이 CPU가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기본 주파수로 동작하고 있을 때 해당 CPU 쿨러가 갖춰야 할 최대의 방열 해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점점 더 크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공급의 캐파 측면에서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는 중요하니까 이러한 부분 HBM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 메모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거시 제품이라고 합니다. 좀 오래된 방식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D램과 낸드라는 두 가지 제품인데 이 D램과 낸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반기 때는 그때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IT 부품이나 제품들이 팔렸지 그게 2020년이고 2021년에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23년도는 안 좋은 거는 이해돼. 집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다 거의 대부분 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쉬어야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24년 말부터는 이제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정도 되면 그러면 정말 괜찮겠지라는 부분들을 기대치를 올 여름에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주가를 올리면서 삼성전자의 실질적 전망치를 올리면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가을 정도가 되니까 지금 차트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의 재고 추인데 선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많이 대부분. 이 말들은 이쪽에서 재고를 그럴 줄 알고 쌓아놨는데 최종 제품이 안 팔리니까 핸드폰을 만들고 서버를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안 팔리니까 자기가 사놓은 제품을 그냥 소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못하게 되죠. 그게 쌓여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비즈니스에서도 좋긴 한데 우려가 생겼고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에서는 이제는 안 좋았다가 개선되겠지라고 했던 기대를 넣어놨는데 이 두 기대가 둘 다 동시에 흔들리는 게 지금 최근 2, 3개월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부분입니다. 시장별 재고 추이는 네. 이게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를 네, 전 세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IT 제품들은 대부분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 쓰는 것이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쓰는 것들이나 대부분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레거시 제품은 좀 오래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통신이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 25평, 27평 이렇듯이 다 맞춰야 서로 간의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AI에서는 서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된 거죠. AI를 가지고 구글이 쓰느냐, 마이크로소프트냐, 아니면 아마존이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맞춰달라는 내용들이 바뀌는 것이고 그 많은 기능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냐, 엔비디아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맞추는 것이 달라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한테 기존에는 똑같이 그냥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다 따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맞춰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TSMC가 가장 뛰어나게 잘하고 있고 그 외의 회사들은 조금 그보다는 조금 문제가 많은 상황들이죠. 근데 그래도 23년 혹은 24년 초까지는 AI가 되게 이제 버블이라고 불릴 만큼 어쨌든 되게 높이를 찍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재고량들이 네. 좀 낮아졌고 다시 지금 들었어야 올라갔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시점에서도 사실은 재고량이 되게 많이 있었고 판매가 부진했던 건가요? 그거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문제 자체가 없다가 아예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우리가 2020년에도 썼고 2015년에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사용 주기가 최근에는 좀 길어졌지만 지금 한 4에서 5년 이 정도 되는데 교체 주기가 그 전에는 한 2015년도 이럴 때는 뭐 1, 2년 만에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바꿨지만 그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과정상에서 재고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줄거나 늘거나 하면서 메모리 업황을 나빴다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AI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2023년에 처음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확 증가한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게 공급이 모자라, 수요가 넘쳐나. 이 상황이 현재도 있고 지금 리사수나 젠슨 왕이나 다 최근에도 하는 멘트는 다들 달라고 난리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재고 이슈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 수요를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우려를 안 하다가 문제가 되고 나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한다라고 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국의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커져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미중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신경들 안 쓰고 있었어요. 신경들 안 쓰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핸드폰도 애플 거를 안 쓰고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국 업체를 키우는 부분들에 정부의 재원이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지금 IT 쪽에서 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면 중국 정부의 이 자본금과 자본 투자금이라는 차트가 위쪽에 있잖아요. 이쪽에다 계속적으로 돈을 퍼부어 준 거예요. 왜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싸우고 전 세계에서 1, 2등 국가를 계속 하기 위해선 1등이 될지 2등을 유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계속 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글로벌 DDR 세대별 비중에서 지금 현재 그 가장 오른쪽에 DDR5 색깔이 가장 진한 빨간색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DDR5까지는 아직은 중국 업체들이 못하는데 가장 최근 것은 DDR4, DDR3 같은 옛날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그 부분을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밑단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 차트에 보시면 CXMT의 점유율이라는 빨간 선이 보이시잖아요. CXMT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중국의 정부에서 강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메모리 회사인데 이런 데들이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공급만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정부에서 주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점유율 올라갑니까? 팔아야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디다 팔죠? 중국 업체들한테 팔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수요는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급자가 생기니까 이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회사가 돈을 옛날 방식에서 번 돈으로 신제품, 최근 제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따라오고 있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왔네? 그러면 공급의 중간은 그 부분이 다른 업체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레거시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는 왈가왈부하고 있지 게임이 끝나서 완전히 안 좋다가 아닌 상태예요. 물론 최근 주가는 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러면 반대쪽으로 좋게 AI를 보는 분들은 좋은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좋은 걸 찾으면 좋은 거가 분명히 찾아져요. 안 좋은 걸 찾으면 안 좋은 게 분명히 찾아져요. 같은 현상 안에서. 근데 그 부분이 어느 건 가격에 반영돼 있고 어느 건 가격에 덜 반영돼 있는 거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AI도 아까 전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설명드렸듯이 반대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GPT 모델의 수학 문제 정답률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분을 발표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게다가 그 밑에 그림 3에 보시면 프롬프트 캐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는 무엇이 있는데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용도 떨어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했던 그러한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 사용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하면서 좋은 답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해 보면서 하는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은 찾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러한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AI랑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전혀 문제 없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뭔가 공급에 대한 허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잘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괜찮게 되고 있다라고 이 회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업황 전체로 봤을 때는 메모리의 사용처가 IT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로 수요처도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논란이 있네 없네 많이 떠들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경기가 좋으면 이러한 수요들이 괜찮은 상황일 거고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비싼 제품들을 만들고 공급하는 데 대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나 여러 가지들의 정부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그 외에 많은 정부들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골드만삭스가 강조하면서 좋게 이 업황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다루었을 때도 다루었던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레거시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AI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렸던 수요의 기존보다 추정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갖고 있고, 재고 그림 보여드렸듯이 재고 부분 지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P와 Q가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이 항상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윈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료에서 윈터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반도체 업황이 겨울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쓰는 게 바로 PQ가 같이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의 산업에서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아마 전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도 골드만삭스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IT 업황이라는 것과 전체 경기랑 예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체 경기는 좋은데 반도체는 빠르게 움직여 라고 하는 확률이 30%였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15% 정도로 줄어든, 왜냐하면 영향을 세상에 주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사 리포트들을 보실 때 이제 저도 이제 외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면, 회사마다의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각 글로벌 하우스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리고 사람마다도 달라요. 근데 사람에 대한 차이보다 하우스의 스타일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골드만과 모건을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은 5년 전, 10년 전에는 가장 음모론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골드만은 자체 운용사를 통해서 고객 돈을 받아서 고객의 돈을 벌어주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비중이 얼마 안 됐고, 자체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투자를 해요. 본인 회사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리포트가 나올 때 자기네들이 그거를 먼저 해놓고, 자기네들이 뭔가 관련된 딜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유리한 의견들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역사가 한 20년 지나고 나서 그러한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났을 때는 실제로 그랬던 증거들도 많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쟤네들은 뭔가 지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쓴다 라는 얘기를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기억을 아직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난 5년 사이에 골드만은 소매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떨어내고 뭔가 전보다 되게 컴팩트하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판단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구조로, 예전에는 골드만 출신이 미국의 경제 관료들을 되게 많이 갔어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우스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근거한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방식의 일을 한다라는 게 지난 한 5년 동안에 강화된 부분이라, 전보다는 성격이 조금은 객관적 혹은 데이터화된 회사로 바뀌어 있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이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는데, 이런 하우스보다는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CLSA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글로벌 회사고 자료를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자기네 북 운영 자체도 안 해요. 손님 돈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만 하냐면 리포트를 내고 영업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리포트만 내고 영업만 하는 회사는 자기의 북과의 이해관계가 없이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인 자료를 많이 써요. 목적 자체가 맞추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 끝에 가서도 더 안 좋다고 얘기하면 거래가 늘겠죠. 저 위에서 좋게 얘기하면 거래가 늘겠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내요. 그게 하우스의 색깔과 목적에 따라서 그러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냥 중간적이에요. 중간 정도. 그런 회사라서 각 하우스별로의 성격을 오랫동안 시계열로 보면서 파악하고,
그 본질에 대한 그 비즈니스 구조상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골드만 자료는 예전보다 뭔가 많이 앞서 나가거나 많이 지금은 안 버려질 확률은 작은데 너무 임팩트는 안 좋거나 크게 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더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낼 확률이 높은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저는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 같은데 TSMC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포럼이라는 것을 하는 데서 하이닉스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 여기는 삼성전자는 참여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D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간색이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아닌 회사들이 걸리는 시간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강하면 다른 회사들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겠죠. 하이닉스를 따라올 확률이 되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내용이 맞다면 하이닉스한테는 좋지만 업황에는 네거티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잘해야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자기 말고는 딴 애들은 못해요 하게 되면 이러면은 그 산업 전체의 발전 속도에는 네거티브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걸리면 이게 시장에서는 롱숏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냐? 같은 업계야? 같은 업계인데 하이닉스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별로래 라고 하면 시장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숏을 하면 그러면은 그 비중을 비슷하게 해버리면 전체 반도체 산업과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넣지 않고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그 가격 차이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굉장히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느끼는 사람은 확실성이 높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있잖아. 지금 핸드폰 안 좋다며. 그러니까 재소가 쌓인다며. 그럼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차이가 날 수 있겠네? 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롱숏이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이러한 편하게 들어가는 포지션은 또 끝단에서 이런 로직이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엔화도 한번 굉장히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졌을 때 글로벌 전체 지난 30년 동안 가장 강한 엔화 숏 포지션이 만들어졌다가 손실이 크게 났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로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포지션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시장에서는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10월 7일 아침 뉴스를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또 내려갔다가 또 6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5만 원을 터치하는 이런 또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네. 이제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서 주로 여쭤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SK 하이닉스 HBM 독주 뉴스 기사가 나기 전에 삼성도 똑같은 HBM의 청신호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나빠지는 거는 이 네거티브적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는 이 기사가 더 많이 사람들이 더 호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격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공급됐다라는 뉴스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시제품이 공급된 경우도 공급됐다라고 기사는 내고요. 물량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도 공급됐다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둘 중에 어느 공급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시제품 공급이고 이게 메인 제품에 대한 부분의 공급이 그걸 시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서 뉴스가 나와도 임팩트가 약하고요. 지금 이러한 뉴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너무 잘하던 애들이 격차를 더 벌린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좋은 쪽으로 더 파괴력이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IT는 조금 더 내용을 조금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를 꾸준히 좀 파악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내용들이 좀 너무 많기는 할 텐데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앞으로 계속 바꿔가는 게 과학이고 우리들의 생활에도 매일 쓰고 있는 게 과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식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관심 갖고 주식이 좋을 때만 더 관심 갖고 안 좋을 때는 좀 관심에서 멀어두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투자를 하는데 기본 고속도로 같은 것이다, 도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도로에 구멍이 났는지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하수구에는 먼지가 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파악해야 우리가 도로를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IT는 업황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평소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업종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업종을 좀 다뤄가시죠.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오늘은 할까요? 네, 오늘은 미진한 공부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했는데 막 좀 섞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섞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섞이냐면 주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경우와 업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대답해야 되는 경우와 이 부분들이 시황에 대한 부분을 넣을까 말까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 막 혼재돼요. 근데 여러 사람에 대한 니즈들이 서로 간에 다 그 약간 다른 부분을 맞추기가 참 어려서 그런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략가잖아요. 전략가한테 질문을 한 것에 대해 전략가들이 답할 때는 다른 부분보다는 가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많이 고민한 사람의 답이다. 이게 업황이 많이 무엇을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보다는 이 가격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논리를 담고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답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충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